네, 시사인터뷰 오늘 듣고 계신 시각 8시 9분 19초 지나고 있습니다. 김광진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과 함께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얘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김광진입니다. 네, 프로그램 들어가기 전에 한참을 웃었습니다. 이명빈 씨가 유튜브 댓글창에 김광진 부시장 쪽도 조명 좀 신경 써달라고 안 보인다고 경기도 안산에서 보고 계시는데 제가 지난 출연에도 한번 부탁을 드렸는데 네. 예, MBC가 사정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명을 몇 개 껐어요. 절약 차원에서 좀 밝은 데로 좀 이동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조명 얘기를 할 게 아니고 광주 신세계백화점 얘기와 더 현대 쇼핑몰 얘기, 군공항 얘기부터 뭐 여러 가지가 굵직하게 많습니다. 그중에 이제 신세계백화점을 약간 수정된 계획안이 나왔습니다. 수정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뭐 광주시의 고민이라기보다는 투자자인 신세계의 생각이 많이 담겼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동안은 이마트 부지에 신세계가 백화점을 확장해서 짓겠다라고 하는 계획안을 가지고 논의를 쭉 해왔었는데 실은 원래의 원안은 터미널 부지에다 짓는 것이 원안이었습니다. 근데 금호와 신세계 간의 이제 계약 관계가 좀 제대로 성립되지 못하면서 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래 우리 땅에다 그냥 짓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변경 계획을 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금호와 가격 협상이 잘 타결이 됐고 장기적으로 보면 넓은 큰 길가에 있는 백화점을 1조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작은 골목, 작은 길에 뒤쪽으로 빠진다라고 하는 것이 본사 차원에서는 좀 합리적이지 않다. 이제 이런 결정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결해버리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수정안이 나온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뭐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물 좀 드시고. 예. 더 현대가 이제 전담방지터, 일심방지터에다가 또 계획안을 내놨고 거기에서도 이제 뉴스가 나온 게 뭐 타결이 된 과정으로 보이는데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용도 변경해서 나오는 차익입니다. 꽤 큰 액수가 나오더라고요. 전남 일방터는 이제 많은 분들이 현대 백화점 부지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계십니다만 실은 전체 이제 9만 평의 부지라고 하는 것에서 쇼핑몰이 차지하는 비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다수의 공간은 이제 뭐 공원이 만들어지거나 또 상업시설이 만들어지거나 주거의 시설이 이제 들어오는 공간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제 광주시가 이제 최종적으로 발표를 드렸던 것은 9만 평의 전체 부지와 관련해서 공공기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공공기여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있던 땅, 그러니까 공장 땅으로 있을 때와 각각의 부지가 뭐 상업지나 뭐 다른 그 주거지나 이렇게 변경됐을 때 땅값이 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가 상승분의 40에서 60% 이내에서 공공기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쭉 해봤더니 땅값이 상승한 지가 상승분이 1조 839억 원 이제 이렇게 나왔고요. 근데 그걸 일괄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예를 들면 주거용지 같은 경우는 업자가 이익이 높은 것이기 때문에 공공기여를 좀 많이 하십시오 해서 60% 이렇게 하고 네. 뭐 학교 부지라든지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제 이런 곳은 시민 편익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40%만 받고요. 또 예를 들면 복합 쇼핑몰이나 호텔처럼 시나 시민들이 유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40% 그리고 이제 거기에 언론사를 비롯해서 이 산업시설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네. 산업시설 유치의 공간은 45% 이제 이렇게 각각의 평수와 비율을 이제 곱해서 계산을 해보니 54.45%가 됐고요. 그래서 총 한 9천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 공공기여로 들어옵니다. 9천억 정도가. 예. 그 자리가 상당히 광주의 어떤 지형을 또 분위기를 좀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가 또 방금 말씀드렸던 신세계백화점에 확장되는 곳과 멀지가 않기 때문에 예. 그 일대가 이제 광주의 어떤 9천억이 아니라 5,899억 원이네요. 예. 정정하겠고요. 예. 광주의 어떤 그 상권의 지형을 또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되는 게 그렇게 큰 게 두 개가 가까이 있어 버리면
지금도 그것이 주말이면 저도 느낍니다. 예. 아, 차량이 너무 많아요. 이거 과연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게 무난하게 통과될 수 있을까 다들 걱정을 하거든요. 물론 교통영향평가라고 하는 법적 기준을 다 준수를 해야만 허가가 나기 때문에 그 기준점은 도달을 할 걸로 보입니다. 네. 근데 사실은 신세계백화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광주시는 기존의 방식을 조금 더 넘어서서 예전에는 허가를 신청하는 곳에 부지만을 가지고 허가 신청서를 냈습니다. 예를 들면 광천동 일대를 생각해 보시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에 전남방직터에도 뭔가가 들어오고 또 아이파크도 새로 이제 만들어질 것이고 광천동 재개발 사업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복합 사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신청서는 앞으로 뭐가 들어오는지는 알긴 아는데 그거는 나는 계획에는 안 넣을 거야. 우리 것만 먼저 우리 것만 신청할 거야. 이런 식으로 모든 사업서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네. 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겠다. 어. 장기적으로 어떤 것들의 시설이 들어온다. 그리고 그랬을 때 어느 쪽 방향의 차들의 진입이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뻔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법상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용인하겠다라고 하는 방식은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왔었고요. 앞으로 전남방직이나 뭐 신세계나 뭐 아이파크나 여러 개발 사업이 있을 때도 그 고민을 같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주차의 문제 혹은 도로 진입의 문제, 뭐 정차의 문제, 특히나 이제 백화점 같은 경우는 진입하는 라인이 거의 한 2차선 가까이가 막혀버리는 상태이기 맞아요. 때문에 그 고민이 크실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어떻게 보면 신세계가 이번에 이제 확장안을 큰 길가로 붙여서 내면서 처음에 이렇게 돌아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요. 또 지하차도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네. 언더패스로 광천동을 거치지 않고 바로 사거리를 지나갈 수 있는 차량들은 많이 빠져나갈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하차도. 예. 와. 근데 이제 각자 그 일대에 있는 회사들이 다 다르잖아요. 예. 근데 그 하나의 교통영향 평가 형태의 계획을 다른 회사들한테 이렇게 제시를 했을 때 서로에게 유리한 쪽으로 하게 될 텐데 예. 그게 과연 무난하게 타결이 될까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차량 교통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업자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광주 시민 전체의 문제이고 네. 광주시도 일정 정도 책임져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희는 그런 고민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시가 투여를 해야 되는 어떤 그 교통의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 네. 필요하다면 시비 투여도 해야 한다. 그래서 전체 시민들이 그에 대해서 부담을 지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고요. 물론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유발 효과로 인한 피해 이거는 투자하는 기업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예. 또 하나는 이렇게 큰 대형 상권이 들어오게 되면 주변에 있는 상권이라든가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지역 상권은 어떻게 되는 걸까 또 불안해하시거든요. 예. 우리 이제 그 상권 영향 평가에 있어서 보면 두 가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하나는 법적인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인허가를 내려고 하면 이제 소상공인과 함께 상생하는 것에 대한 제안서를 내야 합니다. 네. 그 제안서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인접해 있는 전통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상태로 보면 법적으로 인접한 시장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아마 업체가 좀 하고 계신 걸로 알고요. 두 번째는 법상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죠. 네. 다행스럽게는 요즘은 이제 매출의 방식이 이제 구매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골목 상권도 많이 있습니다만 뭐 온라인 쇼핑이나 이런 것으로 많이 변모됐기 때문에 상권의 방식, 구매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뭐 논문들이나 그 용역들이 많이 나옵니다. 용역 결과로 보면 일반 상권의 피해는 그렇게 이제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화장품 업종 같은 경우는 조금 피해가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뭐 대전이나 전주나 뭐 여러 몇 군데에서 이제 조사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네. 업종별로 피해에 대한 이제 대책은 조금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개별 소상공인도 그렇습니다만 한 2, 3층짜리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임대가 잘 안 되는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럴 그래서 수 있겠네. 예, 그분 특히나 이제 옷가게나 뭐 이제 이런 곳을 하고 있는
충장로 일대, 금남로 일대의 상가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피해가 복합 쇼핑몰의 개설로 인한 것이냐 아니면 다른 것이냐에 대한 논쟁도 있습니다만 심리적으로는 충분히 이제 그런 논쟁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한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최근에 신세계백화점 이전하는 거 관련해서 가장 크게 이제 그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금호월드 같은 경우에 금호월드는 법적으로 전통상가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지원의 대상은 아닙니다만 가장 근접하게 붙어있는 상권이고 복합상가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고민들도 함께 따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민은 계속해서 할 것이고 예, 지켜보셔야 될 것 같네요.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방송 들으신 분들께서 시청과 함께 또 논의를 해보자고 적극적으로 또 나서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유튜브 댓글창에 또 얘기가 나오는데 무돌999님이 좀 주제 벗어날 수는 있습니다만 공공부지 개발 말씀을 하시니까 전 광주교도소 부지 개발 혹시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다고 갑자기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예. 그걸 이제 국비 확보를 통해서 개발에 대한 고민들도 쭉 해야 되고 하는데 현재는 여러 가지 문제로 조금은 지연되고 있는 상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사실은 이제 아시는 것처럼 시장님이 그쪽 관련한 지역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셔서 그렇죠. 고민도 많이 하고 계시고 본인이 이제 국회의원 시절부터 관련한 고민들을 쭉 이제 펴오고 계신데 지역분들이 생각하시는 방안과 또 국가가 생각하는 어떤 방향성을 광주시가 장기적으로 고민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조율 중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기억난다. 거기 뭐 예전에 김대중 뭐 대학원 얘기도 있었던 것 같고. 거기 이제 국가시설이 기본적으로 되기 때문에 국가는 좀 국가가 필요한 공간을 쓰고 싶어 하고 또 상업지로를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동안 피해를 봤으니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뭔가 좀 잘 개발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의견들이 지금 조율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또 하나가 광주 군공항 얘기입니다. 최근에 이제 나온 얘기는 김용록 지사가 해외 일정을 마무리하면 빨리 만나서 광주시장, 도지사 그리고 무안 아니요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지사님 말씀하신 건 양자 간에 일단 만나자. 양시도지사 간에 만나자 이렇게 좁혀졌는데요. 이게 저희가 사자 간에 만나자라고 제안을 이제 드렸다가 삼자로 됐다가 지금 일단 양자로라도 만납시다 이제 이렇게까지 좁혀졌는데 저희는 양자든 삼자든 다자든 어쨌든 대화를 어떻게든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가지고 있고요. 다만 한평군이 12월 쯤으로 여론조사를 앞두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 전에는 서로 간에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여론조사를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계속 시간 끌기가 서로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군공항, 민간공항 한꺼번에 넘기는 거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명확하게 말씀드리면요. 민간공항은 군공항의 임대에서 쓰고 있습니다. 전체 250만 평의 군공항 위에 한 5만 평 정도만 민간공항이 임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만 평의 군공항이 나간다면 따로 독자적으로 민간공항은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현행 상황에서 활주로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건 불가능한 얘기고 그러니까 당연히 군공항이 나가면 옮겨갑니다. 그걸 반대로 말씀드리면 군공항이 나가지 않는데 민간공항만 먼저 나갈 이유도 없습니다. 현재 연간 한 200만 명 가까운 거의 광주에 이제 분들이 쓰고 계신 도심 속 공항인데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흑자공항이 몇 안 됩니다. 그런데 광주공항은 흑자공항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공항 이전이 없다라고 한다면 민간공항 이전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용객 보면은 또 KTX로 중부권에서도 내려와서 광주공항을 이용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듣고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또 내년 예산 저도 이제 시청 가서 이제 다 만나고 그러면 줄어든다. 교부금 떨어졌다. 뭐 교부세 이런데 내년 예산 일단 줄어들었죠. 뭐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뭐 서울, 부산, 대전처럼 특광역시 같은 경우는 이제 전부 다 전년보다 마이너스 예산으로 편성을 하게 됐고요.
정부 같은 경우도 2.8% 증가라고 합니다만 사실상 지금 40조 가까이가 예산이 안 거치고 있기 때문에 네. 적자 구성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없는 살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자동차와 AI 그리고 문화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광주시의 미래 먹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노력을 다하고 있고 마지막까지 국회에서 증액 작업을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좀 증액 작업을 해서 내년에 물론 이제 어려운 사실은 다 알고 있고 또 총선 이후가 또 걱정된다고 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예. 총선 이후에 또 무슨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가다가 근데 그 걱정이 좀 줄어들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2분 정도 남았습니다. 예. 예. 한간의 소문에 김광진 부시장께서 내년 총선에 출마한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는데. 예. 예. 뭐 저도 원래 태생이 이제 정치인이었으니까 선거 시기와 관련해서 여러 이제 고민들을 갖고는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어떤 상황이나 시간보다는 현재 광주광역시의 문화경제부시장으로서 맡겨진 책무를 다하는 게 더 소중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상황보다도 일단은 국비 확보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국회가 예산을 의결하고 나면 그때 다 어떤 고민과 생각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 확정되면 한 12월 말 정도 되겠네요. 법적으로는 12월 2일 날 의결을 해야 되는데 국회가 그 기간을 잘 안 지켜주시죠. 안 지키니까. 일단 예 향후의 계획보다는 지금 어려운 이제 살림이 있으니까 예. 국비 확보가 가장 우선인 것 같고 광주가 또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예.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물어볼 게 더 있었는데 시간이 넘어버릴까봐 예. 못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궁금했던 것 중에 조금 전에 그 광주교도소 관련 전 광주교도소 관련 개발부지 그 관련해 주셔서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너무나 고맙다고 말씀해 주셨고 또 이명빈 씨도 들어와서 또 힘내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광진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